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꽃샘 추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과 원주, 태백, 홍천, 양구, 철원 등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지역별 기온을 보면 대관령이 0.2도를 비롯해 춘천 1.7도, 원주 4.3도, 강릉 7.1도, 태백 2.4도, 철원은 0.6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분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지역은 내일 아침도 일부 지역에 영하의 기온이 예상된다고 예보하고 농작물 냉해 방지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요양시설 종사자와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로선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정부의 목표인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미 65세 미만은 접종률이 90%를 넘었고 65세 이상도 절반 정도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종사자 10,000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도 요양병원과 시설, 병원 내 집단 감염은 크게 줄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발생 비율이 2월 초에는 이제 9.7%였다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난 3월 말에는 2%대로 좀 떨어졌다는.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초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접종 인원이 많은 춘천과 원주, 강릉 3척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에 예방접종센터가 가동됩니다. 위탁 의료기관 100여 곳에서도 이달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접종 대상자도 65세에서 74세 노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늘어납니다. 강원도는 일단 2분기 백신 물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의 물량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분기에 계획되어 있는 백신 물량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수급도 유동적이어서 정부의 바람대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대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금까지 하루에 1,000명에서 1,500명이 접종을 받고 있는데 이 속도대로면 도내 인구의 70%인 100만 명이 접종을 받으려면 1년하고도 8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춘천 공지천 주변에서는 주말과 휴일마다 심각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워낙 많은 차량들이 몰리다 보니 이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 옆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한쪽을 주차된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중앙선을 넘는데 굽은 도로여서 충돌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의암공원 쪽 주차장은 차량으로 뒤엉켰습니다. 차들은 밀려드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한동안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금 기다리셨어요, 그럼? 20분 정도 주차.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 이런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제멋대로 차를 세운 운전자도 문제지만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합니다. 최근 공지천에 상가 건물이 잇따라 세워진 데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통행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영 주차장 면적은 오히려 줄어 주차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청소년 도서관 아래 공영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에 먹거리 직매장이 세워지면서 일부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근화동 공영 주차장 절반 정도도 마을버스 회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여기를 적극적으로 그런 불편을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춘천시는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급한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많이 몰리는 봄철, 주말과 휴일만이라도 공지천 주변에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관리를 맡을 인원의 투입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콜센터가 직영화를 마치고 오는 6월부터는 원주에 자리 잡습니다. 심평원이 사실상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인데 유사하게 콜센터를 운영해온 건보공단이 직영화를 놓고 홍역을 치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콜센터가 전면 직영화됐습니다. 지난 2019년 초에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시행하게 된 건데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근무했던 50명은 이미 지난달 전환돼 원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44명은 현재 공개 채용 중인데 모두 560여 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콜센터는 다음 달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부터 원주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2017년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수차례 협의에서 심평원은 기관이 콜센터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직영화가 마땅하다고 보고 전환 시점을 2021년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지킨 겁니다. 근로자의 단가 또 인원수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근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환 대상 직무로 확정이 되었고요. 건보공단 역시 심평원과 유사하게 콜센터를 운영했지만 상담원 숫자나 임금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근거로 민간 위탁 업무라고 판단해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입찰업체에게 제시한 제안 요청서나 실제 계약에는 공단이 직접 일을 정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원들은 직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황.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기관이 상반된 대응을 보이면서 두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탄광 지역이면서 백두대간의 고원 도시인 태백시가 산업유산과 자원자연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했습니다. 6월 개장을 앞두고 주민과 언론의 시설들을 공개했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과거에 꽤 큰 탄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던 곳인데 비교적 넓은 폐갱도가 2개 있습니다. 광부들이 석탄을 캐고 실어 나르던 이 갱도에 미디어 아트를 입혀 태백시가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들어가는 갱도는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감성공간, 광부들의 삶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갱도는 빛과 조명을 활용한 최신 디지털 콘텐츠로 꾸몄습니다. 구간마다 다른 예술 작품을 설치했는데 폐갱도에서 만나는 색다름이 있습니다. 기억을 품은 길에는 과거의 기억과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가 있고 빛을 찾는 길에는 아름다운 디지털 콘텐츠의 빛의 그 향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근의 삼척 접경지에는 전망대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통리협곡을 조망하는 시설입니다. 해발 680m에서 49m를 더 올라간 전망대라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세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뻗은 이제 아름다운 산세와 사계의 변화를 좀 조망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이 이제 낙동 정맥과 관계되는 그런 백두대간의 산세를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원을 달리는 열차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시설도 조성했습니다. 스위스의 고원 역사 캐릭터하우스에서는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열차에 직접 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하늘길을 달리는 칭짱 열차 영상은 대륙의 광활한 자연을 구경하고 싶은 충동을 부릅니다. 탄광 지역이면서 고원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한 이 새로운 관광시설들은 6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특수교육과 보건교육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시군 보건소별로 접종일을 정하고 있다며 강릉과 철원이 가장 빠른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척은 16일, 춘천은 19일부터 21일, 인제는 23일 등이고 원주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은 아직 접종일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가 생활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접근성 문제, 전국적인 현황과 법제상의 한계,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참여자의 질의응답도 진행됐습니다. 원주에 이어 영월군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무거운 100리터들의 종량제 봉투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쓰레기 무게는 평균 30-40kg으로 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100리터 대신 75리터의 봉투를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 등의 수요가 많은 3리터짜리의 소형 봉투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신청하기 위해 학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서루는 삼척시 내 오심천변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1963년 보물 213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복원공사를 시작한 삼척도호부 관아 유적과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발굴된 흥전리 절터를 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로 강원 동해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의회와 협의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를 규탄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화천 페이백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화천군과 강원도,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화천시장조합에 가입된 건어물과 과일, 방앗간 등 93개 업소와 함께 평화바위 주간, 봄 내려온다 페이백 이벤트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 지정 업소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따라 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화천 전통시장 상품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236억 원을 확보하고 1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홈페이지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전자점자로 변환한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정보 단말기로 점자 파일의 홈페이지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요 교육 여행 관광지 30곳을 선정해 온라인 간접 체험이 가능한 VR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360도 특수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을 통해 관광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영상은 강원도 관광 홈페이지와 랜선 교육 여행에 공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